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생생토론 양민호입니다. 최근 충남 지역의 교통망 확충에 반가운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계획이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교통 기반 구축 사업을 점검하면서 환황해권 시대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환황해권 시대라는 말이 일반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 때나 또 어떤 구호를 내세울 때 꼭 끼는 것이 환황해권 시대인데요. 우리는 서해라고 부르는데 서해에 인접한 시군들 또 주민들이 환황해 시대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서산시장으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더욱 관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동해와 반대되는 측면에 있는 서해,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해를 얘기합니다만, 이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황해로 하죠. 프랑스의 지도 제작자가 처음에 그렇게 ELOC 아마 이렇게 규정을 해서 황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충청권과 연계돼 가지고 우리 서산과 가장 가까운 곳은 중국인데, 중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제1위에 연태항이 있죠. 연태항 밑에 이제 또 위해항이 있고, 위해항 밑에 용안항, 석도항, 일조항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우리 또 서해안 중심으로 보면은 인천항으로부터 평택당진항, 서산 대산항, 군산항, 밑에 이제 목포항까지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환황해라고 하는 것이, 환이라고 하는 것이 고리 아니겠습니까? 고리 완자. 이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인접 도시들 국가 간에 이런 관계된 그런 권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환황해권이라고 하는데, 이 환황해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시 된다는 얘기는 우리 서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서산이나 또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바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물류의 중심이 되고 관광의 중심이 되고 어떤 무역의 중심이 된다. 새롭게 주목받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발전에 어떤 그 큰 미래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주 바람직한 그런 용어라고 보면서 이 환황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서해안 중심 도시, 이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을 견인하고, 바로 거대 경제권, 세계 최대의 어떤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시장을 우리의 아주 안방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환황해권 시대의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서산 지역에서는 상당히 오래된 수건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대산 고속도로가 이제 개통이 되면 서산 지역에는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대 효과는 참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 서산 시민뿐만 아니라 충남 도민들의 수건이기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 10수년 넘게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그런 그 사업인데,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렇게 여타가 통과가 돼서 국가 시행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 대산 당진강 고속도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필요성, 또 당위성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얘기는 그동안의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이 고속도로까지의 이 접근 거리가 아주 열악하거든요. 대산항 주변에 있는 이 석유화학산업단지가 이제 국내 3대 석유화학산업단지인데, 울산이라든가 여수보다도 아주 열악하고, 이 고속도로 접근 거리가 한 40km가 넘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부산 울산 고속도로에 6km 정도만 이제 해당되는데, 또 여수 같은 경우는 15km. 그러한 그 고속도로 접근 거리가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어떤 기업 측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기업 물류에 이동하면 시간적인 낭비 요인, 또 물류 비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고속도로가 뚫린다라고 한다면 기업의 어떤 그 물류 비용이라든가 이런 그 낭비적인 요소를 해소가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죠.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는 이 공단으로 향하는 오고 가는 이런 많은 그 대형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시내를 관통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간간히 잊을만 하면 또 대형 사고가 터지고 인명사고도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을 안겨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차량들이 많이 질주하면서 오가면서 도로 파손도 이루고 있죠. 여러 가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건강도 해치고, 이 고속도로가 없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일거에 해소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자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필요 불가결한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소모되는 이런 낭비 요소를 갖다 제거함으로 인해서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익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산 성문 국가산단선, 아산에서 이제 성문까지 가는 거고요. 서산시 입장에서는 대산 바로 위에 이제 성문까지만 오는 게 또 아쉬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번 그 3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좀 전에 말씀 나눴던 그 성문산단까지는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고, 성문산단에서 대산항까지 한 12km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우리 서산 대산항까지는 신규 사업으로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번에 이제 여타 사업을 추진하고 할 때 같이 포함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어 10개년 계획 안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담아둔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일단 대산항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가 31개 항만 중에 6대 항만에 속합니다. 물동량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전후로 해서 이제 중국과 중국 롱앤항하고 국제여객선 취항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유입되는 어떤 관광객들, 물류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많아질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서해안권 시대를 넘어서 환황해권 시대라고 하는, 우리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러한 환황해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충남이라든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로, 항만, 공항 이런 그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돼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최대의 어떤 그 경제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과 바로 최단거리에 있는 서해안, 특히 이제 서산 지역에 철도가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좀 넌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 철도가 연결돼야 되는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뱃길이 열리게 되고 공항 이제 하늘길이 열리게 되고 철길이 열리고 육로 고도가 연기게 된다면 사통팔달 교통망이 이렇게 연계돼서 우리 국가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체로 볼 때 핏줄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인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핏줄이 골고루 말초 신경까지 핏줄 다 이렇게 다 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쪽 부분은 핏줄 통하고 이쪽 부분은 핏줄이 안 통한다. 그러면 건강한 신체가 되지 않겠죠. 그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서해안 쪽에 이 도로 인프라, 교통 인프라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국적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미흡하고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서해안권이 발전해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필요한 교통망 이런 것들은 가급적 빨리 구축이 돼야 되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만 보고 아직 조금 미흡하다. 아직 교통망이 적다라고 해서 그 교통망이 많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그건 상당히 단견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앞두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옳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 검토 사업에 들어가 있지만 지금 당장 사실 대산 당장 고속도로의 어떤 이 공사 추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동시에 철도까지 하는 거 요구하는 건 좀 무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이 가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연계선상에서 건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가 진행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이 진행되는 그 절차를 밟아 나가기를 희망을 하고 네.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산 지역에서 이 서산이 공군 비행장 아니겠습니까? 네. 공군 비행장에 대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 반면에 또 민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번 그 국토부의 공항 개발 계획안 이거에 대해서는 반응들이 어떻습니까?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그 환호하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항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상당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소음 피해죠. 그동안에 이제 소음 피해 때문에 많은 민원이 있었고 아직도 그 민원은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소송까지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저는 이제 이러한 그 20전투 비행단이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소음 피해 때문에 민원만 이렇게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비행장이 되지 못한다면은 시장으로서는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014년 7월 11일 날 사실은 지사님을 찾아뵙고 이 비행장을 민항 비행장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지사님께서 힘을 좀 많이 보태주셔야 되겠다 해서 바로 이제 충청남도와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열정을 불태워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여기 계신 뭐 박재현
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도에서 또 많이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우리 또 강현수 원장님께서도 이론적인 여러 뒷받침,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가장 이제 이 강점이라고 할까요? 지금 현재 국내에 15개 공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 전용 비행장이 7개가 있고, 공항이, 그 다음에 이제 군용 공항이 이제 8개가 있는데, 김해, 대구, 광주, 원주, 청주, 또 군산, 또 포항, 사천 이런 군용 비행장들이 또 민간 비행장으로 같이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 최대의 그런 군용 비행장인데 2,743m짜리 이 활주로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도로가 4개가 있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 어떤 여객 터미널이라든가 계류시설, 어떤 진입도로, 주차장 이런 부분들만 건설이 된다면 바로 이제 민항기가 취항하는 민항 비행장으로서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신규 건설하는 거에 한 10분의 1 정도면 충분히 건설이 가능해서 지금 현재 사전 어떤 그 타당성 조사를 해보니까 500억이 안 넘습니다. 대규모 어떤 공사를 하려면 500억이 넘는다든가 국가가 지원하는 그 비용이 한 300억 넘게 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500억 미만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그 5차 공항개발 중장기 계획 안에 지금 공청회에서 드러났습니다만은 실제 계획에 이제 고시가 되면 지금으로 본다면 예비 타당성 조사도 없이 바로 예산만 확보하면 진행 절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산이 사실 항구도 가지고 있고 비행장, 공항도 이제 가지고 있을 그런 미래 비전이 있고 또 이 철로도 사실 필요하고 고속도로 연결되고 4대 교통망을 모두 갖춘 그런 지역이 바로 서산의 어떤 미래 비전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서산 발전을 넘어서서 충청권 발전을 견인하고 또 국가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기능이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고속도로가 있는데 철도가 또 필요하냐? 철도가 또 있는데 무슨 공항이 또 필요하냐? 이런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만이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그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서해안권에 특히 이제 대전, 세종, 충남으로 본다면 이곳만 지금 공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 공항은 정말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수요도 충분하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새로 짓는 것보다 쉽겠죠. 다른 지역의 예도 있지만은 군 비행장을 민항기가 같이 취항하는 공항으로 활용하는 예들도 있고요. 예. 서산이 같은 예가 될 수는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실현되려면 어떤 또 고비들을 넘어야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뭐 남은 절차는 또 여러 가지가 이게 있겠습니다만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 청주공항과의 어떤 그 중첩성 이런 부분에 대해 우려를 좀 표명을 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 세력권이 다릅니다. 이거 이용권이 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해미공항을 중심으로 한다면 바로 서산, 태안, 당진, 예산, 홍성, 보령, 내포권 뭐 여러 가지 이런 천안까지 상당히 이 많은 그 영향권 자체가 청주하고 중첩되는 교집합 부분이 이제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 서산 해미공항에 해미 공군 비행장이 이제 민항으로 됐을 때 청주와의 어떤 그 거리적인 관계라든가 이용 어떤 이런 패턴으로 볼 때 전혀 그쪽 큰 부분에 어떤 그 해를 가져다주는 그런 공항으로서의 기능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공항이 이제 공군 비행장의 민항 공항으로서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절차 과정 측면에서 수요라든가 그 다음에 사전 조사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미리는 해봤습니다만은 보다 면밀하고 세밀한 조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항공사가 여기에 같이 조인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이제 함께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서산시장께서 아까 그 우리말로는 용안이죠. 예. 중국말로 이제 롱옌항인데 여기 이제 여객선 취항도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좀 몇 차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객선 취항건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서산에서 이제 가장 먼저 추진하고 지금 몇 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부분이 바다 끼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또 여객 터미널도 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 한 5월 말쯤이면 여객터미널 이제 공사가 완전히 이제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금년 한 8월, 9월쯤 예상을 하게 됩니다만은 한중 해운회담을 통해서 선종 문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만 이제 결정이 된다면 내년 이맘때 전후로 해서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국제계획선을 이제 취항을 시킬 수 있겠다.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히 걸림돌은 없고요. 정상적으로 모든 부분이 잘 진행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종 문제만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그동안 좀 이렇게 좀 지연이 됐던 이 부분들이 내년 상반기로는 종집을 찍고, 그야말로 이제 바로 중국에서 우리 서산 대사항을 통해서 중국인들도 이제 오고, 우리 국민들도 중국을 또 백길로 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한중 해운회담, 이것이 이제 8월에 예정되겠다고 하셨는데 8월에서 10월 사이인 거죠? 예, 보통 한 9월 그때쯤 이제 열리는데 네. 좀 늦으면 10월쯤에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지역에 도로, 또 철도, 공항, 역에까지 교통 인프라들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나, 이것이 환홍해권 시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나를 논의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1분씩 이 상승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환홍해권 시대를 열어가는 우리 충청권의 모든 지자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고, 또 충청권 넘어서도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힘을 모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대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백길이 열리고 또 하늘길이 열리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한 중국의 관광객들 어떻게 유치할 것이냐. 서산만에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바로 인근에 있는 태안이라든가 당진이라든가 보령, 서천, 또 여러 가지 이런 주변에 있는 지자체와 함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황해권 행정협의회를 지난해 6월 16일 날 발족을 해서 지금 2차례 시장 군수들끼리 협의도 나눴습니다만은 서로 간에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루어 나가야 할 일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힘을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서산 시민과 당진 시민과 또 태안 군민과 모든 주변의 지자체, 또 충청권 210만 도민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갈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 기반 구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돼서 지역과 국가 발전에 상승 효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KBS 생생토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